양천 향교역의 대방 DMCT 오피스텔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인데요. 3년 이상 보유를 하셨는데 연차가 얼마나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보유해도 될지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이 양천 향교의 완전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네. 입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입지 좋은데 지금 3년 정도 됐으면 3년 정도 됐으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랐을 거예요. 오. 예, 올랐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에 새롭게 일자리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와서 호재는 분명히 있지만 오피스텔은 제가 오피스텔의 수명이라고 할까요? 오피스텔은 10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새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만약에 지금 3년을 됐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3년 됐기 때문에 일단 올랐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매도로 일단 방향을 잡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계속 있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익을 보셨다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께 이번 세미나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규제 시장 속에서도 틈새 시장은 있다 이런 주제잖아요. 네,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부동산 이제 28년째, 이제 조금 있으면 29년째,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도 돼 가는데 이제 얼마 네. 있으면은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이 재테크를 할 때 처음에는 도대체 어디에 해야 될까 그걸 어디에 해야 될까 방향을 정해놓고도 뭐 잠을 못 자요. 이게 과연 오를까 그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판단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분석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현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비규제 지역들, 규제는 있지만 현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틈새 시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 또 이걸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규제 대책 속에서도 틈새 시장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날 시간 내셔서 많이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송파구에 네. 잠실동에 엘스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 32평에 살고 있는데요. 아, 네, 송파구에 있는 잠실 엘스 아파트요. 예,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현금이 한 3억 정도 있어서 이걸 현재 살던 집을 한 팔고 현금을 보태가지고 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되는지 아, 네. 이게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제가 2004년에 들어왔으니까 2014년에 들어왔으니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예. 갈아타기 하실 곳 보신 곳은 있나요? 아직은 뭐 없고 한번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네. 전화를 알겠습니다.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 엘스 아파트인데요. 여유자금 3억 원이 있어서 여기를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볼까? 고민 중이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근데 왜 매도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부동산, 이제 우선은 현금이 뭐, 은행 이자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한 3억 있는데, 예. 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금액이 또 너무 작아서 이것만 갖고는 마땅치 않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이제 제가 살던 데 많이 올라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 투자를 해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런 투자 경험은 경험? 없고요. 그냥 집 뭐 한 번씩 갈아타고 옮기고 뭐 이렇게만 해봤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잠실 예, 예. 엘스는 이 엘스도 그렇고 옆에 리센츠도 그렇고 2008년도에 새로 이제 지어진 아파트예요. 잠실 주공 단지들이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호재가 있으면 가격은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근데 호재가 지금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이미 이제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잖아요. 예.
그럼 호재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예, 예. 입지는 좋아요. 뭐 여기 종합운동장 역도 가깝지, 세내역도 멀지 않지. 근데 바로 호재가 어디냐면은 이 종합운동장에 있어요. 예. 이 종합운동장이 코엑스 거의 2배 규모로 개발이 되거든요. 컨벤션 센터도 들어오고. 예, 그런 얘기 이 들었습니다. 코엑스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엄청난 호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아마 내년에 착공할 것 같은데, 예. 올해 착공인가요? 올해 아마 착공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이게 지금 개발이 되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고요. 예. 이쪽에서 또 곤돌라가 이쪽 자양동까지 가는 그 관광객들을 태우고 가는 곤돌라 계획도 있고, 이쪽이 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치가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네. 큰 곳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치도 앞으로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향후에도 가치가 훨씬 더 큰 곳입니다. 예.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은 선생님 말씀처럼 베스 아파트를 계속 살고 3억 정도 그럼 이거 뭐 갭 투자 같은 거 이런 데 할 때는 혹시 없을까요? 예, 금액이 3억이 있으면은 여기는 가치가 커질 때이기 때문에 여기다 3억을 보태서 가는 건 그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고, 이 3억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3억 가지고는 아파트 살 데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3억 가지고는 아파트 살 데 없어요. 그러면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꼭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피스텔도 있고요. 아, 예, 그렇거든요. 오피스텔이 지금 어떤 규제에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오피스텔도 있고. 어쨌든 이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또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차익도 예.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고. 예. 그렇다면 그런 데가 강남권에도 있거든요. 이 강남 서초 송파에도 예, 예. 이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걸로 마음을 결정을 하시고 방향을 이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좀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제가 끝나고 전화를 한번 다시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제 세미나도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세미나에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엘사 아파트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여유자금 3억에 대해서는 강남권 내에서도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발품 팔아보시거나 세미나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파의 경우도 부동산 시장은 참 뜨거운 것 같은데 보면은 올림픽 선수촌이나 오금 현대 같은 아파트들 재건축 전망에 대해서 문의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예. 네, 두 아파트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괜찮은 아파트예요. 네. 둘 다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고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고요. 네. 오금동이 오히려 속도는 더 빠르고 이제 어. 그 올림픽 선수촌은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떨어졌죠. 하지만 네. 시간은 그쪽이 빠르지만 결국은 뭐 전문가마다 의견은 틀릴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올림픽 선수촌이 훨씬 크거든요. 뭐 용적률도 훨씬 낮고 네. 그리고 사업성도 크고 재건축만 되면은 거기 멤버드거든요. 만 세대 넘어갈 거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간다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쪽으로 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그러면 몇 년 정도를 봐야 될까요? 올림픽 선수촌은 그게 재건축이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지어질 때가 아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진단이 통과되게 되면 가격이 뛸 거예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신호니까 네. 그런 거부터 앞으로 단계마다 오를 거니까 네, 네.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는 거죠. 꼭 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또 내가 매도할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그리고 오금 현대 아파트 재건축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예, 영등포에 신길 우성 5차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보유하셨죠? 아, 2003년에 제가 샀어요. 2003년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네, 그럼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아, 네, 거주는 안 하셨었나요?
거주는 10년 했어요. 거주는 10년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도 하시고 거주도 하셨는데 영등포구 신길 우성 5차 아파트 한 17년 정도 보유를 하셨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볼까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보유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거주하신다 그랬나요? 보유만 하고요. 예. 전세를 줬거든요. 세주 계시는구나. 예. 제가 광명시 철산동에 집을 또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 장기 보유해가지고 양도세를 절감할까 하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산동 걸 먼저 사신 거예요? 네? 어떤 걸 먼저 가지고 계셨어요? 광명시에 있는 거는 88년도에 사서 재건축해가지고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오래 전에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우성 5차 이거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많이 안 오르고? 한 3억 올랐어요. 3억이요? 네. 3억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이 아파트 현재 상태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쪽이 영등포역 있죠? 이쪽 영등포역 있고 영등포역하고는 역세권 아니고 네. 그렇죠? 이 아파트는요. 우성 5차 아파트는 이거 재건축 못 해요. 네. 이건 재건축 못 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리모델링 쪽으로. 근데 네. 지금은 여기가 지하철이 없지만 바로 요 앞에 네. 이 도림사거리라고 하는데 요 앞에 신안산선 들어오거든요. 네. 예, 신안산선 들어오면은 바로 5차 아파트 그렇고 이쪽 신길 우성 1차 건영 이게 다 호재죠. 네. 이게 들어오면.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뭐 착공은 지난해 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준공이 되면 다시 한번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익이 났잖아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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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는데 최근에 6월 달까지 현 정부에서 6월 말까지 다주택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 매도하면은 일반 세율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일반 세율. 네. 네. 예, 일반 세율로. 그러니까 중과 안 하겠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도 왜냐하면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네. 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만약에 그때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이익에서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금 이 정도 이익 났으면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이득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광명 좋은 곳이니까 거기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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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테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곳은 이제 6월 전에 매도하는 전략 내려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부천시 중동 네, 신중동역에 네. 리브던 스테이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네, 2007년도 13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위치도 좋고 살기도 많이 좋은데 네, 시세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서 네, 네. 매도를 해야 되나 가지고 가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럼 거주는 안 하고 계신가요? 거주하다가 지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의 신중동역 부근에 있는 부천 리브더 스테이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이제 2007년부터 분양을 받고 보유를 하고 네네네. 계신 거죠. 네. 네, 여기 이제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할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쪽이 이제 그 오피스텔인데요. 네네. 예, 여기가 아마 2007년인가 8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교통이 이렇게 뭐 주변에 교통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교통이 신중동역 예? 있습니다. 7호선 신중동역 있어요. 신중동역 네네. 이 밑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중동역에 붙어 있어요.
신중동역에? 네네네. 위쪽으로 보시면. 아, 위쪽. 참 신중동역이 위쪽이죠. 아래쪽이 아니라 어쩐지 없더라. 지금 보면은 신준동역이 있는데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역세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아, 경찰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1단지는 역세권인데 그렇죠? 네네네. 1단지는 역세권인데 이 3단지, 5단지 여기 역세권이 아니고 그렇죠. 1단지 가지고 계세요? 7단지입니다. 7단지요? 네네. 7단지 저 뒤쪽이잖아요. 거기는. 네, 밑에 있어요. 예, 그럼 역세권 아니네 결국.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오피스텔은요. 네. 이 오피스텔은 이게 여기가 작은 오피스텔 아니죠. 이렇게 주거용, 예. 예,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좀 사이즈가 크죠. 네, 큽니다. 예, 크면은 뭐랑 경쟁이냐면은 아파트랑 경쟁이거든요. 네네. 예, 예, 이게 오피스텔은 원룸이나 1.5룸 이런 것들은 소형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하지만 이 사이즈가 큰 것들은 가족 단위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파트가 싫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려니까 거기가 비싸니까 좀 더 싼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랑 경쟁이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매도할 때도 사람들은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매매할 때는 아파트 쪽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월세를 받는 그런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받는 그런 뭐 엄청나게 큰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그리고 연식이 이미 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10년이 넘으면 오피스텔들은 그때부터 이제 좀 고쳐달라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그 고장난 거 뭐 고쳐달라는 전화도 오고 이제 이 월세도 고정이 돼서 오르지를 않는 그런 시점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냥 매도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매도를 해야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점점 낡아질 뿐이지 이게 뭐 나아질 수 있는 월세고 뭐 전세를 더 높게 받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근데 살기는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굉장히 편리한. 예, 굉장히 좋아요. 입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이 네네. 중동은 신도시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갖춰진 거 상당히 좋은데 이제 항상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편안하고 정말 좋게 이 어떤 없는 것 없이 다 살아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게 뭐 어디든지 간에 그게 단점이에요. 이 중동뿐이 아니라 강남도 마찬가지고 다 오피스텔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이제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 수익형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월세 수입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2천만 원부터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에 2천만 원 네. 이하도 신고를 하라고 지금 돼 있죠. 얼마부터 그럼 신고해야 되나요? 1,200에서 한 2천 그 사이인 것 같아요. 1,200만 원에서 예.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짜리들은 뭐 하여간 다 네. 1,200에서 2천 사이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을 갑자기 또 이제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오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거 내야 되는 건지 막 저한테도 문의가 왔는데 저는 이제 문의할 때마다 제가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세무사분들도 지금 잘 이게 세금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네. 어지러운데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걸 제가 괜히 먼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세금 문제는 무조건 세무사한테 가서 네. 얘기하는 그게 거죠. 가장 정확하긴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월세 수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틈새 시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가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정말 많이 오랫동안 이 부동산 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그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뭔가 큰 변화가 생기는 곳이라면 내가 그 주변에 있다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게 하나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래서 강남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옆에 있다면 가격은 오를 거거든요. 네. 그건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뭔가 틈새로 우리가
먼저 선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절대 이익 내기 어려워요. 남들보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간다면 반드시 투자해서 이익을 남들보다 훨씬 더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선착순 예약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